안녕하세요 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6월 2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법당님, 자스님, 그러니까님이 올려주신 기사를 같이 보고요. 그리고 차트는 쌀 선물 차트, 다우, 코스피, 원달러, 금 선물, 그리고 비트코인, 비트 도미넌스, 리플하고 이제 이더리움, BT 차트를 오늘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Q&A 보고 맨 마지막에 지금 이제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흑인 사망 사건으로 인한 그 폭력 시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암호화폐 시장과 또 연관성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맨 뒤로 뺐고, 만약 이제 그런 부분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그냥 패스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코인데스크 기사고, 법당님하고 이제 자스님이 같이 동일한 이제 기사를 올려주셨습니다. 카톡 암호화폐지가 클립 3일 정식 출시, NFT 탑재 가능성, 이렇게 이제 적혀 있고, 이제 관련된 기사는 계속해서 몇 차례 이제 살펴봤었어요. 그리고 이 클립 이게 지금 이제 카카오톡에 이미 이제 들어가 있던 게 작년에 이미 이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대기 상태에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6월 3일에 정식적으로 출시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클립이 작년에 이미 이제 개발이 마무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뒤로 미뤄진 이유가 뭘까? 그 부분이 저는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가 제가 이제 어제 잠깐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이 그림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스템이 완전히 죄송합니다. 만들어지고 이 상태로 이제 돌아가게 됐을 때, 그때 여기 이제 보시는 이런 플랫폼 업체들이 하나 둘씩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이 XRP가 지금 이제 준비가 그럼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 플랫폼의 하나인 카카오톡 서비스가 6월 3일에 정식적으로 이제 출시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NFT 탑재 가능성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 NFT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이제 보시면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대체 불가 토큰 기능이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 뭐 당장은 아닌데 앞으로 차후에 이런 부분을 탑재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이 대체 불가 토큰이 뭐냐? 이거는 단 하나만 존재하며 위 변조가 불가능한 형태의 토큰으로 각각의 토큰의 고유한 가치를 담을 수 있어 게임 아이템이나 예술품 구입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결국 이제 단순한 암호화폐 거래가 아닌 한 발 나아간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강조해온 것과도 부합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모든 어떤 가치가 이렇게 토큰 형태로 디지털 자산으로 다 이제 바뀌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고 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증권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좀 대표적인 어떤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이라든가 이제 부동산도 이와 같이 다 토큰화돼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 기사 이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기사는 이제 그러니까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 블룸버그 웨스턴 유니온 머니그램의 인수 제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블룸버그를 인용 국제 송금 결제 네트워크 기업인 웨스턴 유니온이 머니그램 인수 제의를 했다고 전했다. 머니그램은 이미 이제 리플이 지분 9.95%를 인수한 미국 송금 업체로 리플의 XRP 기반 국제 송금 솔루션 ODL을 사용한다. 보도 시점 기준 웨스턴 유니온 머니그램은 인수권과 관련해 코멘트를 거부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뭐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코멘트를 뭐 거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님이 궁금해 하셨던 부분, 이게 리플사의 호재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해 주셨어요. 저는 당연히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웨스턴 유니온이 왜 머니그램을 인수할까, 왜 머니그램을 인수를 생각하고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머니그램이 이전 그냥 송금 업체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면 저는 웨스턴 유니온이 굳이 머니그램을 인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제 머니그램이 지금 이제 XRP 기반 그 ODL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웨스턴 유니온이 머니그램을 인수를 생각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건 당연한 수순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지금 그 웨스턴 유니온의 어떤 송금 서비스와 그 다음에 이 ODL을 기반으로 한 송금 서비스 간에는 그 수수료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면에서 이게 게임이 안 된다라는 거죠. 당연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머니그램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웨스턴 유니온에서 봤을 때 자신들이 결국에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뭐 개발해서 하거나 아니면 지금 뭐 XRP와 리플사와 손을 잡고 직접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와 같이 지금 리플 ODL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머니그램을 인수하는 것도 웨스턴 유니온으로서는 하나의 이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 부분도 방금 전에 봤던 이 그림과 저는 같이 연결해서 이제 볼 수 있는데, 보시면 이 플랫폼 안에 여러 가지 이제 회사들이 들어 있습니다. 뭐 IT 회사부터 어떤 인텔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런 제품 만드는 이런 회사들부터요. 그리고 플랫폼 회사도 있고요. 당연히 뭐 아마존, 라쿠텐, 페이스북,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렇게 있고, 여기 보시면 그 페이먼트 플랫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블록체인 DLT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결국에 지금 이제 웨스턴 유니온도 이 플랫폼 안에 이 안에 이제 들어와야 된다. 근데 들어오기 위해서는 지금 사업 모델을 가지고는 이제 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만약에 웨스턴 유니온이 우리가 사업을 포기하고 앞으로 이제 그냥 죽겠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면 뭐 들어올 필요가 없겠죠. 근데 앞으로 이제 시대가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발맞춰서 이 안으로, 이 플랫폼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웨스턴 유니온이 머니그램을 인수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럼 차트로 들어가서 먼저 쌀 선물 차트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쌀 선물 차트가 지금 이제 이게 일봉 차트인데 보시는 것처럼 급등하는 이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쌀 선물 차트 보여드리고 뭐 쌀을 이제 미리 구매하셔라 뭐 말아라 이런 이야기는 안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어떻게 이제 판단을 해야 될지는 여러분들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이제 쌀 선물 차트가 보시면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얘기했을 때가 3월달 초였으니까 이렇게 이제 돌파하고 눌러줬던 이때 이제 13에 있던 뭐 13달러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기준을 정확하게 몰라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 13달러라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13달러라고 하고 그 이후에 한번 눌러주고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을 하면서 지금 보시면 그때 3월 25일 대비해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40%,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을 때가 한 20% 상승했을 텐데 그때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한 40% 거의 이제 급등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게 결국 그 돈이 시중에 이제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현물 가격들, 어떤 상품의 가격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다우지수 이제 보도록 할게요. 25,475포인트로 91포인트 0.36% 상승을 했습니다. 뭐 상승을 하긴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121평선 저항 받으면서 한 4거래일 정도 여기서 지금 그냥 박스 움직임을 이제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스토캐스틱은 살짝 이제 꺾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51평선도 돌아서 상방으로 이제 턴을 한 상태이고, 지금 아마 이제 증시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증시 부양책들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를 또 이제 인하하면서 정부에서 이제 증시를 계속해서 이제 끌어올리려는 모습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장기 평선 맞고 여기서 지난 추세선까지 돌파해서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이 120일, 360일, 이 200일 장기 평선 맞고 조정을 받을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 거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우리나라 코스피도 마찬가지다라고 보는데,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다우지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우지수가 여기서 이제 하락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당연히 따라서 아래로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코스피는 다우지수보다 좀 더 이제 올라왔어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보시면 120일과 360일 이평선 이 사이에 간격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120일과 200일 돌파하고 360일 이평선까지는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75포인트 10포인트 정도 추가 상승해서 2075포인트에 있고, 지금 차트를 보면 장기 평선까지 돌파하고 지금 이 120, 200일까지 돌파하고 이제 안착한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증시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좀 어느 정도 이제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만약에 코스피가 물론 이 360일 이평선까지 돌파를 하고 추가적으로 올라와서 뭐 지난 고점이었던 2300포인트 그리고 2500포인트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럴 가능성이 중앙은행의 어떤 정책 결정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그때는 어떤 우리가 법정화폐 가치가 계속해서 이제 0으로 빠르게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원달러도 크게 약세 흐름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 거기에 물가도 크게 이제 폭등하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처럼요 폭등하는 모습이 될 것이고, 거기에 증시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될 거다. 근데
이게 이제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정상적인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2008년도 뭐 아니면 IMF 아니면 그 경제 대공황 때와 같이 증시 채널 바닥까지 내려와서 조정을 거치고 망할 업체들은 망하고 파산할 업체들 파산하고 인수되거나 인수하거나 방금 전에 봤던 웨스턴 유니온이 뭐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머니그램을 인수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산업이 정비가 되고 그 이후에 다시 상승 국면으로 진행되는 게 정상적인 그림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원달러 차트 볼게요. 원달러는 지금 보시면 증시는 계속해서 이제 올라왔어요. 지금 보시면 이 위치가 어디냐면 3월 2일 위치입니다. 그러면 3월 2일에 이 원달러는 어디 있었는가 이제 보시면 3월 2일에 원달러는 지금 1180원에 있었어요. 근데 현재 이제 1225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원달러 위치와 코스피 위치를 보면 코스피 위치는 3월달하고 동일한 위치까지 올라왔는데 원달러는 그때보다도 아직 더 이제 높은 위치에 여전히 있는 겁니다. 내려오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좀 이제 의심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차트가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그게 저는 코스피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원달러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약세 흐름, 특히 1223원 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라인이라고 이제 보이는 이 1223원을 중심으로 두 달 동안 에너지 모으고 돌파시킨 다음에 다시 1223원까지 눌러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방향성을 보여주면서 코스피도 같이 좀 크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금 선물 차트 볼게요. 금 선물은 지금 1752달러 온스당 1752달러까지 이제 올라와 있고 오히려 이제 뭐 쌀 선물 차트가 더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금 같은 경우는 뭐 쌀 선물에 비하면 뭐 크게 이제 움직이는 모습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4분의 3 라인에 걸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20일과 50일이 이격이 이제 굉장히 좁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번에 이제 50일선 올라와서 이격이 완전히 좁혀지게 되면 이번에는 이 채널 4분의 3 라인을 돌파를 밀어내면서 돌파 시도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 현물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현물 가격은 보시는 것처럼 25,985달러까지 온스당 올라왔고 뭐 조만간 이제 26,000달러를 찍을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괴리가 지금 현물 금 가격과 그 다음에 이제 선물 가격과 계속해서 이제 괴리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금 선물 가격도 한번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 미국 정부 부채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25조 7,200억 달러고요. 지금 이제 이 속도면 6월 말 넘기 전에 26조 달러를 넘어갈 것으로 봅니다. 원래 이제 예전에 이제 말씀드릴 때 올해 말이 됐을 때 이제 23조 달러를 예상했는데 그때보다 3조 달러가 이제 추가적으로 늘어난 거고요. 결국 지금 시스템에서는 이 빚은 이제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에서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 리셋을 하고 새로운 시스템에서 이 빚을 한 번에 청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이제 1100달러로 지금 뭐 100달러 정도 이제 빠진 모습인데 어제 이제 장 막판에 아침에 크게 이제 좀 올라와 주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 박스 중심, 박스 하단부와 박스 상단부 중심인 이 1200달러, 1300달러까지 현재 이제 붙여준 그런 모습이고 지금 1200달러를 한 번에 넘지 못했어요. 이 1200달러, 1300달러가 굉장히 좀 중요한 라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보시면 전체적인 그림에서 작년 6월달 고점 찍고 3개월 정도 9월달까지 수렴하고 그 다음에 이 1200달러를 넘기 위해서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크게 시도했고 계속해서 이제 맞고 떨어졌어요. 이 1200달러 맞고 떨어졌고 이번이 어떻게 보면 크게 봤을 때 네 번째 이번에 1200달러 돌파 시도인데 이번에는 넘어갈 확률이 좀 더 높다. 보시는 것처럼 이 큰 그림에서 이렇게 삼각수렴을 했을 때 보시면 이 삼각수렴의 꼭지점이 7월 13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렴 꼭지점까지 가기 전에 물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 트랩을 안 만들고 그냥 이제 위로 올라갔어도 되지만 이 트랩 만들어서 한번 페이크를 크게 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공포에 질려서 팔고 나갈 사람들 나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돌려 세워서 현재 위치까지 온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 수렴 꼭지점에서 여기서 방향성이 어떻게 진행될 거냐 이거는 이제 주봉 차트를 보면
방향성이 이제 보일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주봉을 보시면 주봉에서요. 지금 이 20주와 50주 이제 20주도 상방으로 턴을 했고 50주와 20주만 이제 아직까지 이제 역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120주, 200, 360주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번에 이 수렴의 꼭지점에서 위로 올라와 주면서 이 20주와 50주 골크를 만들어 주고 이게 이제 2015년도 6년도 이때 이제 모습 보시면 이때도 이 반감기 지나서 완전 정별 20, 50, 120, 200 이렇게 이제 정별을 만들고 그 이후에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와 같이 마지막 이 정별을 만들기 위해서 이때는 이제 반감기 전에 크게 상승했던 이런 모습이 지금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한번 크게 좀 올라와 주면서 이 20주선을 당겨주고 20주선, 50주선을 당겨서 이와 같이 다시 한번 올라와서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50과 120주가 이렇게 이제 역배열되어 있다가 정별 만들었던 거죠. 만들면서 이렇게 이제 올라왔던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정별 만들고 20주 이평선 지지받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상승 그림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패턴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한번 크게 올라와서 지금 이 20주, 50주 보시면 여기 이 빨간색 20주, 50주 이거를 지금 이제 상방으로 턴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골든 코스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이격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이격 좁히고 그 이후에 상승해 나가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확률이 좀 높아 보여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이제 보도록 할게요. 도미넌스 이제 66.61인데 지금 비트코인이 오늘 아침에 좀 올라오면서 도미넌스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 121선 지지받고 반등했습니다. 반등을 했는데 보시면 이제 200일평선하고 이 360일평선 그리고 이제 이 꺾여서 내려오는 21일평선을 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위치를 잠깐 체크를 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패턴이 지난번 이제 이스트지님 의견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W자 모양으로 패턴이 반복된다. 그리고 지금 결국 이번에 이 W자 모양 만든 건 이 올라오는 360일 이평선을 돌려서 내려오는 그러니까 하락으로 턴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W자 모양의 어떤 그 과정을 거친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때 이제 이때는 이 200일 이평선을 돌려 세우는 작업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이 200일 이평선 기준으로 이제 볼게요. 이 21일 이평과 200일 이평선이 데드 크로스 났던 자리. 이 자리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21일 평선 밑에서 한번 크게 51일 평까지 깨고 내려온 상태에서 횡보를 해주다가 내려오는 21일 평선 맞고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일단은 이 361 이평을 깼다라는 거죠. 이때 200일 평선 깬 것처럼 이미 이 올라오는 보라색 361 이평선은 깨진 거다. 그럼 이제 현재 위치는 이때 이 200일 이평선 깬 이 자리로 이제 봐야 된다. 이때 이제 크게 음봉 나왔던 이제 이 자리로 봐야 되고 이때는 큰 음봉 나오고 옆으로 이제 횡보한 겁니다. 횡보한 거고 이번에는 큰 음봉은 아니고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제 21일평선 만났고 다시 한번 그러면 이렇게 이제 21일평선 만나고 크게 이제 하락했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21일평선 지지받고 221일평선까지 올라와서 지금 우하향으로 꺾인 이 21일평선 맞고 이와 같이 크게 좀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해요. 지금 위치가 이 20일과 이때 이제 200일이 데드크로스 만들었던 지금 이제 20일과 360일이 데드크로스 만든 자리가 이제 이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리 이후에 이 21일평선 만나게 됐을 때 크게 하락. 그러면 지금 여기를 확대해 보면 지금 이제 21일평선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뭐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현재 위치랑 21일평선 위치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때는 이제 좀 시간이 이제 걸렸고요. 이 공간이 있었으니까 지금 이제 공간이 없습니다. 이 공간이 없고 그러면 이제 바로 이 21일평선 저항 맞고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그럼 이제 이더리움 BT 차트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더리움 BT 차트 이제 일봉 차트고 보시면 0.024 지금 이 박스 하단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0.024 라인에서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크게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삼각수렴하는 올해 초부터 큰 이런 삼각수렴을 하면서 보시면 이 360일 이평선, 200일 이평선, 120일 이평선 이 장기 평선들을 돌리는 작업을 했어요. 작업을 했고 현재는 이제 360일 평선이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200일 평선이 올라와 주면서 골크를 이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50일과 120 50일과
이 120일은 지금 뭐 약간은 역별되어 있긴 한데 뭐 거의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돌파돼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바로 이제 이 부분은 정배열을 이제 만들어 줄 수 있는 거고, 현재 위치에서 그러면 이 21이평선이 올라올 때까지 저는 좀 기다리고 21이평선 올라와서 21이평선 지지받고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이 꼭지점까지 또 한번 또 이렇게 내려와서 수렴하기보다는 돌파해서 이제 방향성이 이제 보이지 않겠냐. 그 이유가 이제 도미넌스 차트도 꺾여서 지금 361 이평선까지 깨고 다시 내려온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보다 더 크게 움직인다. 이제 BTC 마켓에서 이더리움이 좀 더 크게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결국 이제 도미넌스가 하락한다. 이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리플 차트, BT 차트 보도록 할게요. 리플 BT 차트 현재 이제 2094토시인데 지난번 저점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21일평선 올라탔었는데 보시면 올라탔다가 다시 흘러내렸어요. 내렸고 지금 이제 21일평선 오히려 저항 맞고 다시 떨어진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 힘이 없는 그런 모습처럼 이제 볼 수 있는데 전체적인 이 모습은 2017년도 그림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보시면 2017년도에는 이 21이평선이 이 각도가 좀 완만했습니다. 완만했고 보시면 21이평선이 이렇게 이제 수평으로 만들어준 상태에서 올라와서 안착한 다음에 51이평선, 지난 이 저점 연결한 이 수평선, 이 라인 저항 맞고 한번 눌러주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리플 차트 지금 위치에서 보면 지금 이제 21이평선이 이때 이제 넘어가서 안착을 하긴 했는데 다시 이제 빠진 이유는 21이평선이 이제 수평으로 못 만들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수평으로 21이평선이 턴을 했던 거고요. 지금은 21이평선이 이제 수평으로 못 만들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시간을 보낸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현재 위치에서 21을 잠깐 체크를 해보면 지금 21을 체크해보면 여기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자리가 현재 위치보다 현재 이제 21 이평선 위치보다 높은 자리 있는 이 자리가 이제 빠집니다. 빠지고 하루 지나면 이 자리도 빠지겠죠. 그러면 21 이평선이 이렇게 지금 완전히 이제 수평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21평선이 완전 수평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이번에 올라온다라고 하면 2017년도 그림처럼 51이평선 또는 이 2304토시 이 정도까지 한번 상승해주고 한번 다시 눌러주고, 그 눌러주는 작업이 나올 때 그때 이 21이평선이 상방으로 이제 턴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그 이후 그림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치가 어디쯤이냐? 거의 이제 이 21평선이 꺾였던 이때쯤으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17년도 한 3월 이 BTC 차트로 봤을 때 2017년도 3월 초와 이제 비슷한 좀 위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럼 이제 Q&A로 들어가서 먼저 이제 파라이조 안님이 올려주신 내용 볼게요. 발음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XRP는 사리코인입니다. 내 몸에 사리가 쌓일수록 나중에 많은 수익으로 환원해 줍니다. 아직도 초점이니 계속 추매, 분할 추매 계속합니다. 돈 없고 시간이 많은 장투개미가 성공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는데 저는 이제 세력들 입장에서 이렇게 매매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짜증이 날 것 같아요. 자신들이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흔들어도 털리지도 않고 계속해서 이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는 개인들을 가장 세력들은 두려워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이 방법이 가장 어떻게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맞고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번에 큰 보상을 저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XRP 2024 찬홍님이 리플 XRP 밀리어네어스 앤 빌리어네어 will be made 이렇게 써주셨고, 저도 충분히 XRP가 백만장자와 억만장자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기수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음모론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알고 있는 것은 정신적으로 힘든 일일 건데 정신력이 대단하신 것 같네요.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이렇게 적어주셨고,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이제 교육 시스템에서 그 사실이라고 믿고 있던 것과 분명히 이제 괴리는 있습니다. 왜냐면 그리고 저는 음모론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것들이 진실일 확률이 좀 더 높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힘든 것보다도 더 재미있는 부분이 더 많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동안 세력들이 우리를 이렇게 자신들이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길들이기 위해서 교육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이제 교육시키고 이와 같은 내용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알려줬던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힘든 것보다는 좀 재밌습니다. 재밌고 계속해서 이제 알아나가는 과정이 재미는 있는데 너무 이제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 내용들을 다 흡수를 못하는 게 이제 아쉬울 뿐이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스타벅스님이 와 진리카 20원 찍었네요. 만세. 역시 증시가 잘 가니 암호화폐도 불장이네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이제 필립초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특히나 제 생각에 대한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른 곳에서 이런 얘기 함부로 꺼내면 순식간에 음모론자 되어 말도 함부로 못 꺼내니까요. 제가 좀 소심합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이제 그래서 오프라인에서는 어느 정도 사람을 이제 봐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도 괜찮은 분들인지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제 약간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그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런 이야기를 하셔도 이제 이해를 해 주시는데, 암호화폐 이제 아예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도 이제 아예 얘기를 안 꺼내고 그냥 듣는 입장으로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면 오히려 이제 마음만 서로 마음만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이제 얘기를 안 꺼내요. 아마 제 생각에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분이 확실하게 이제 신뢰하는 분들이 먼저 어떻게 보면 이제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분들의 다시 그런 분들한테 전달을 해줘서 그분들도 본인이 이제 알고 있던 게 다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을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네트워크 효과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 역시 하나의 아빠로서 세상이 지금보다 공정하고 아름답게 발전하길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 중 한 명이고, 트럼프가 하려는 일들이 부디 기존 금융 세력이 설계해 놓은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한판이 되길 희망합니다. 다만 그 최상위의 배후 세력이 지금까지 끌어온 우리 세상을 바꾸는 것이 영웅의 등장으로 한순간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저도 이제 이 부분은 당연히 동의를 하고, 이게 이제 한 사람이 이렇게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부분에서 기여를 하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이 좀이라도 알 수 있게끔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한테 제가 뭐 지난번에 영상들 소개해드렸던 이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된다. 뭐 누구 한 사람이 이 부분을 다 해결해주고 우리 인류가 잘 먹고 잘 살게 누구 혼자가 다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계속해서 이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기여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세상을 선과 악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도 경계하려고 노력합니다. 모든 인간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양면을 동시에 가졌다고 생각하니까요. 단 욕망의 끝을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고, 이 부분도 동의를 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이제 인간의 장에 유익균과 유해균, 중간균 이렇게 이제 있는데, 중간균 같은 경우는 유익균도 될 수 있고 유해균도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 유익균도 될 수 있고 유해균도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결국에 이제 양면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사람들은 양면성을 동시에 갖고 있고, 상당수가 만약에 어떤 이제 악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면 그쪽 방향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 선의의 어떤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는 사람들이 또 이제 그 방향으로 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양면성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그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먼저 이제 깨달은 사람들이 좀 더 이제 진실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부분을 아직까지 진실에 가까워지지 않은 사람들을 좀 끌어당겨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개인이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밑에 개개인이 좀 더 진실에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 그때는 바뀔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 좀 더 이해하려고 계속 공부하고 있는 중이어서 이런 내용 아주 좋아합니다. 사실 차트 분석에는 별 관심이 없고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차트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되고, 만약 나는 차트는 별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트 부분을 그냥 건너뛰고 뭐 Q&A만 보시거나 뭐 기사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좋은 글을 써주셔서 읽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리플마니아님이 지금 이제 벡트의 ODL 사실 관련해서는 제 채널에 영상을 올리긴 했습니다. 결론은 리플의 ODL과는 크게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지금 리플마니아님이 올려주신 영상, 이야기해주신 영상, 이 부분을 이제 들어가 보면 지금 벡트가 ODL 사용, 그 진실은 판단은 여러분들의 목,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 이제 어제 봤던 그 벡트 사이트에 이 온 디맨드 리퀴디티, 이 실시간 유동성,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 실시간 유동성이라는 그냥 의미로 이 벡트 사이트에서는 쓰인 것 같다. 이게 그 리플사의 ODL이 아니라
그냥 어떤 의미로서의 어떤 실시간 유동성의 의미로서 이 벡터에서는 표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이 그림 이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제 벡트도 이 섹터 안에서 하나의 이제 영역을 차지할 거라는 거죠. 이 하나의 영역을 차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벡트도 지금 리플사와는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막걸리 17년사님이 지금 마사지를 받다가 다치셨대요. 타이 마사지 받다가 돌팔이가 잘못 만져 근육이 놀라 병원 입원 중 열라 뽕따이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빨리 이제 쾌유를 빌고 빨리 이제 건강을 회복하셔서 퇴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제 뭐 마사지 받다가 다치셨다고 하니까 뭐 크게 다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뭐 근육이 놀란 정도라고 하니까 조만간 이제 퇴원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김현동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저는 비록 이 빌어먹을 분야 4년차지만 여전히 코리닉의 이장님 방송과 해밀리 고수님들의 댓글을 통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뭐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코린이라 다른 건 모르겠지만 아마 뭐 김현동님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이 시장, 이 산업 자체가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배우면서 어떻게 보면 성장해 나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린이나 다른 건 모르겠지만 왠지 요즘 분위기가 17년 상승장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초기 오셨나봐요. 이번엔 큰 욕심 안 부리고 계획한 대로 매매 실천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아마 이제 2017년도에 계획한 대로 이제 매도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후회를 하셔서 이번에는 지금 세웠던 그 매매 계획대로 매도 계획대로 매도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저도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당님이 결국은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디지털 자산시장 일상의 생활에 충실하면서 이 시장에선 한 발 물러나 가끔씩 시세나 보며 향후 불장시 매도 계획과 그 후 자금 관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길면 2년, 2년 후, 짧으면 6개월 후 많은 변화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항상 방송 감사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기사를 이제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저도 앞으로 이제 6개월 후,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해서 굉장히 이제 큰 변화가 올해 안에 이제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올해 안에 어느 정도 이제 세팅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이 시장이 이제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몰빵 이오스님이 어젯밤 꿈에 XRP가 800원 되는 거 봤어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근데 이제 재미난 건 이제 닉네임이 몰빵 이오스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XRP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멘탈 관리님이 에이다는 120주봉이 강력한 저항인가요? 못 들래요.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는데, 지금 뭐 먼저 올라간 종목들은 뭐 올해 이제 2월 고점 또는 작년 6월 고점 넘어가서 쉬거나 아니면 2월 고점 돌파하고 대기하거나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에이다 같은 경우 만약에 120주선을 지금 이제 못 넘고 있다라고 하면 아마 작년 2월 고점 또는 작년 6월 고점 못 넘고 거기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올라간 종목들은 좀 오래 쉴 수 있는 거고요. 뭐 제로엑스 같은 경우는 먼저 작년 6월 고점까지 돌파했다가 지금 이제 좀 한 달 넘게 쉬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고 또 지금 먼저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은 순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아직까지 뭐 121선도 못 넘은 장기평선도 못 넘은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차례가 되면 이번에 크게 이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례가 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종목들이 다 올라와서 장기평선 돌파하고 안착을 하게 되면 그때 다시 이제 에이다도 120주선을 돌파를 시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님이 아까 이제 웨스턴 유니온 머니그램 그 인수 기사 이야기해 줬고 이게 이제 크립토 토마토님 6월 2일자 방송에도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해 줬고 또 이제 자스님이 올려주신 기사 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흑인 사망 사건으로 인한 그 시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부분은 뭐 암호화폐 시장과 특별히 이제 연관성이 없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안 보셔도 상관이 없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분들은 그냥 패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의 상당 부분을 이 스피커 스튜디오 이 스피커 스튜디오에서 어제 저녁에 영상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벌써 이 13만 명이 봤는데 미국 대규모 시위의 배후
미니애폴리스 흑인 폭동, 그림자 정부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이 영상을 제가 오늘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혹시라도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보시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그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오늘 이렇게 이제 트위터에 영상을 올렸어요. 이 영상을 잠깐 소리를 줄이고 플레이를 잠깐 시키겠습니다. 보면 이 영상이 뭐냐면, 이 백인 남성이, 모자를 쓴 백인 남성이 이 흑인에게 돈을 줍니다. 돈을 주고 뭔가 이제 지시를 내려요. 어디로 이제 가라고 지시를 내리고, 이 흑인이 돈을 받고 이렇게 이제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나키스트 위시 유, 무정부주의자 우리가 너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또 트위터에 이제 글을 올렸어요. 어떤 글을 올렸냐면, 미국은 이 안티파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할 거다. 이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테러리스트라고 이제 이야기했어요. 이 안티파를 이야기했고, 이 안티파에 대한 설명이 제가 이제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그 스피커 영상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그 안티파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안티파 이렇게 검색을 해 보시면 이 안티파 같은 경우는 뭐 안티파시스트에서 반파시스트 이렇게 되어 있고, 뭐 무정부주의자,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 뭐 사회민주주의, 이런 이제 이데올로기를 이제 구독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여기 이 안티파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선거 때 보시면 2016년 도널드 트럼프 선거에 항의한 사람들 중에는 흑인 집단 운동가들과 함께한 그 안티파 그룹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 선거 때도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 안티파가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난, 그 흑인이 사망한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질문을 제가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 조지 플로이드, 이제 흑인 그 사망한 분 이름이에요. 이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한 경찰의 의도는 무엇일까? 이 경찰 보면, 그 장면을 잠깐 보면 좀 이제 특이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게 특이하냐면, 그 체포하는 과정에서, 잠깐만 제가 이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이 사진인데,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5분 동안 영상을 찍혔어요. 이분이 이 경찰이 찍혔는데, 그 영상을 찍히고 있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이 강압적인 체포를 이어 나갔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파리에서도 동일하게 5월 28일에 동일하게, 이건 이제 25일 미국에서 이제 벌어진 일이고, 이건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벌어진 일인데, 굉장히 이제 이런 장면도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운동, 약간 인종차별적인 운동이 좀 벌어지길 기대하는 세력이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경찰관이, 제가 이제 질문했던 것처럼 이 경찰관이 누군가 나를 촬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런 부분에서 좀 분명히 조심스러울 부분이 생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의도한 부분이 저는 있다. 그리고 이제 스피커 영상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배후 세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미국 내에서 이런 폭력 시위가 일어났을 때 가장 이익이 되는 사람이나 집단은 누구일까? 가장 이익이 되는 사람이나 집단은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 아까 이제 그 안티파 세력들이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선거 때도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끌어내리기 위해서 운동을 이제 펼쳤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민주당 세력이거나, 미국 입장에서 민주당 세력이거나, 그 민주당을 스폰하고 있는, 민주당을 지원해주고 있는 세력이나 사람이 될 거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딥스테이트라고 이야기하는 조지 소로스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게 지금 이 조지 소로스가 후원하는 그 리스트가 있어요. 조지 소로스가 지원하는 프로젝트 목록이 있는데, 여기 이제 정치 단체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미난 게 뭐냐면, 제가 어제 아침에 이 부분을 확인했을 때는 여기 맨 위에 안티파가 있었어요. 근데 어제 저녁 때 이거를 위키피디아를 검색을 하니까 이 안티파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그 사이에 이 안티파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검색을 해보니까 이 조지 소로스 목록에서 이 안티파를 이제 빼버렸다. 이 부분을 이제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더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지금 이제 이 그림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 보스턴 그 폭파 사건에 있던 사람과, 물론 이제 이 사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일치하는 사람인지는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
뭐 트위터에 이제 올라온 사진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이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좀 닮은 사람이 이 경찰관 옷을 입고 지금 이번에 그 조지 플로이드를 어떻게 보면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뭐 음모론적으로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그냥 바로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좀 재미난 거는 뭐냐면, 이번에 이제 이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1990년대 이 심슨 만화에 이 부분이 이제 등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스티스 포 조지, 이렇게 해서 흑인을 이렇게 경찰이 무릎으로 목을 누르는 이 장면이 이제 이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왼쪽에 이번에 이제 경찰서가 불타는, 이 경찰서인지 정확하게 이제 제가 모르겠는데 경찰서일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폴리스 스테이션이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경찰서가 이제 불타는 장면이 이번에 이때 이제 심슨 만화에 있었고, 이번에 똑같이 이렇게 연출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지금 그럼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 주류 언론이나 우리나라 언론, 중국 언론 등의 이제 공통점이 뭘까? 제가 이제 우리나라 언론도 보고, 중국에서 이제 기사 올라온 거, 잠깐 이제 그 기사를 볼게요. 중국에서, 중국 정부, 미국 시위에 흑인 인권 보장 받아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냐면, 야, 흑인 인권을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미국 시위하는 거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저 이제 이 기사 보면서 굉장히 좀 웃겼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머무든 개가 머무든 개에 나무란다고 하더니, 진짜 머무든 개가 머무든 개한테 뭐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좀 이제 어이가 없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언론에서 비춰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바라볼 시각이 뭐냐,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언론에서는 이런 식으로, 뭐 이건 동아일보 기사인데, 흑인 사망 시위대 100억간 향하자 지하 벙커로 피신한 트럼프 라든가, 우리나라 또 이제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이제 강압적인, 경찰이 이제 강압적으로 그 시위대를 진압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인종 차별적인 문제고, 우리나라 이제 LA 폭동과 같은, 그래서 유색 인종에 대한 어떤 차별로서 이런 부분을 좀 부각시키는, 그리고 이제 폭력 시위로 번질 수 있게끔 계속해서 뒤에서 누군가가 조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이제 계속해서 벌어지는 이유가, 이게 이제 스피커님 그 영상에서도 이제 나왔던 내용인데, 보시는 것처럼 미국 주요 언론, 보시면 뭐 ABC 뉴스, CNN, ABC 뉴스 이렇게, CBS 뉴스, ABC 뉴스 등등, 이렇게 주류 언론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 오바마 진영 사람과 이제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형제이거나 여러 가지 이런 형태로 혈연 관계로 묶여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끊기가 굉장히 이제 어렵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맨 위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 조지 소로스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지 소로스가 이렇게 이제 안티파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단체들의 돈을 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뭐 그 어떤 시민단체에도 굉장히 많은 돈을 조지 소로스가 이제 대주고 있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그 시위의 배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맨 마지막으로 지금 이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이 이미지, 이걸 이제 보시면 이 이미지가 여기 나옵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작년에 이제 이야기 들었던 이 그림, 이 Q 안원 밑에 보시면 이 브릭스 오른쪽에 방금 전에 봤던 그 조지 소로스가 후원하는 그 단체의 어떤 상징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금 Q의 배경이 검정색인데, 아까 이제 기사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백악관에 이제 불이 꺼져 있는 그 모습을 이게 이제 상징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 Q가 미국 성조기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 Q가 이제 찢겨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자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 이 글자의 테두리가 막 찢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찢겨진 미국을 상징한다. 인종 갈등으로 서로 이제 분열되어 있는 미국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장면이 이제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XRP를 어떤 정책 결정을 통해서 발표하는, 금과 이제 연결하는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에 드린 이야기가 이 암호화폐와 전혀 연관이 없다라고 이제 보실 수도 있지만, 지금 쭉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결국에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딥스테이트를 제거하고 완전히 제거가 되면 그 이후에 리셋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근본위로 돌아가고, 그 근본위의 유동성을 XRP가 이제 부여하면서 그런 XRP가 금과 연결되는 정책 결정을 하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와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인종 갈등이라고 하는 그 미국 시위, 폭력 시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실을 볼 필요가 있다. 워낙 이제 주류 언론들이 왜곡된 이제 보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진실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짧게나마 이야기를 이제 드려봤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